안녕하십니까. 대학미래연구소의 이재진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인서울 수시미달대학이 있을까? 기업그룹입니다. 기업그룹이니까 니은도 있고 디귿도 있겠죠. 해당되는 경우가 좀 많아서 여러 개의 영상으로 잘라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정시에도 한번 영상을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정시에 미달대학이 있느냐, 조회수 좀 많았고요. 그래서 수집편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2021학년도 작년 기준으로 수시 모집 4.73대 1 이하 모집 단위가 몇 개나 있을까 한번 세봤어요. 아니 1인당 지원 횟수가 6회인데 왜 저 숫자는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라고 반문할 분들도 있는데요. 대기업이 보통 그 해년도 11월에 수시 모집 지원 결과를 발표합니다. 1인당 지원 횟수가 나오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4.73 번을 썼습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 지원율이 4.73대 1 이하이면 미달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다 미달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지원자 모두 다 붙어야 미달이지, 지원자 중에 일부가 남아있으면 미달이 아닙니다. 경쟁률이 낮아도 미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73대 1 이하 모집단을 찾아봤을 때요, 서울에는 26개 대학 300개 모집 단위가 있었습니다. 꽤 많죠? 자, 그런데 저 모집 단위는요, 정원 외를 제외했습니다. 농어촌이라던가 취업자 전형이라던가 평생 학습자 전형이라던가 이런 전형들 다 제외를 하고 예체능도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학과 종교권 대학도 제외하고 남은 게 저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미달의 정의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지원자 모두가 합격한 경우를 미달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자 수가 최초 합격, 모집 인원이겠죠? 그러니까 추가 합격, 합쳤을 때 동일하다. 그럼 미달인 거죠. 예를 들어 10명 모집에 20명이 지원했습니다. 근데 추가 합격 10명이 됐어요. 그럼 최초 합격자 10명 뒤에 10명이 또 붙은 거니까 총 합격자가 20명이겠죠? 지원자 다 붙은 거잖아요. 이런 걸 미달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와 경희대 두 개 대학에서 4.73대 1 이하 모집 단위들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건대 같은 경우에는 KU 학교장 추천이라고 해서 1호 교육과 3명 정원에 9명 지원했고요. 경쟁률 3대1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9명 굉장히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경쟁률도 낮게 나왔으니까. 그런데 추가 합격, 다른 대학으로 이탈된 학생들이 2명밖에 안 나와서 총 합격자는 최초 합격자 3명에 추가 합격자 2명에서 9명 중에 5명이 총 합격을 했습니다. 4명은 불합격한 거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낮아도 미달은 사실은 아니에요. 다른 대학으로 이탈될 여력이 많은 학과들은 미달이 될 수 있는데 다른 대학으로 이탈될 여력이 없으면 사실 미달은 안 나는 거죠. 자, 경희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고교 연계 전형입니다. 저 전형은 각 학교별로 지원자가 제한이 됩니다. 인문 2명, 자연 3명, 예체능 1명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자가 제한이 되니까 아무래도 지원율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4.73대 1 이하 모집 단위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 철학과 볼까요? 철학과는 6명 정원에 27명이 지원했고 4.5대 1이 나왔습니다. 추가 합격이 18명이에요. 그러면 6명 뒤로 18명이 붙은 거니까 총 합격자는 24명이겠죠. 지원자 중에 24명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3명은 얼마나 마음 졸이고 기다렸겠어요. 근데 그들까지 기회는 안 온 거죠. 자, 그런데 응용 영어 통번역학과 같은 경우에는 6명 정원에 14명 지원했고요. 추가 합격이 7명 됐습니다. 합치면 13명. 그러니까 지원자 14명 중에 13명. 1명 빼고 다 합격을 했죠. 자, 관광학부 보겠습니다. 관광학부는 12명 정원에 24명 지원했고요. 경쟁률 2대1, 추가 합격 11명이니까 23명 붙었네요. 이것도 1명이 끝까지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드디어 지원자 모두 합격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7명 정원에 22명 지원했고요. 추가 합격은 15명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자 모두 다 붙은 거죠. 자, 보통 이제 이런 경우가 왜 발생하냐면 학교장 추천에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안전 지원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경희대 서울 캠퍼스에서 봤을 때 지리학과가 제일 낮아 보이거든요. 실제 입시를 봐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럼 학교에서
그 지원자한테 좀 낮은 학교를 쓰라고 권유하겠죠. 그럼 여기 썼다가 다른 대학으로 다 이탈될 가능성이 높은 성적대 학생들이 많이 지원했다는 뜻입니다. 경희대 고교 연계 전형은 올해 변수가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뭐가 생겼냐면 수능 최저 학력 조건이 새로 생겼죠. 그건 지원자 모두 수능 최저를 만족을 못합니다. 아마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 중에 수능 최저를 만족할 확률이 보통 50에서 60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이 눈으로 보이는 경쟁률이 실질 경쟁률로 계산해 보게 되면 이 경쟁률에 한 0.6 정도 곱하면 실질 경쟁률이 나오겠죠. 그리고 작년처럼 다른 대학으로 이탈될 학생들이 생긴다고 하면 몇 개 학과들은요 미달이 날 가능성이 높죠. 자, 고려대입니다. 고려대에도 4.73 대 1 이하 모집 단위가 좀 많죠. 그런데 입시 결과를 발표한 모집 단위가 경영대학과 미디어학부, 자유전공, 심리학과, 높은 학과들밖에 발표를 안 했습니다. 이게 돌아다니는 자료가 파워포인트 자료잖아요. 그 자료에다 충원율, 그러니까 이 모집 인원의 충원율을 곱해서 이 인원을 계산했는데 제일 높은 학과, 경영대학 같은 경우에는 122명 정원에 503명이 지원했고 4.12 대 1이에요. 추가 합격 90명입니다. 지원자 503명 중에 합격자는 212명, 절반이 안 되죠. 자, 미디어학부도 보겠습니다. 23명 정원에 108명이 지원했고 타 대학 이탈 학생이 18명, 41명. 여기도 자유전공도 29명 정원에 22명, 16명에 12명. 그러니까 제일 높은 모집 단위들이 각 모집 인원만큼 타 대학으로 못 가요. 122명보다 90명 작죠? 여기도 23명보다 작아요. 그럼 여기도 발표한 이 모집 단위들도 얘들보다 더 작을 거 아니에요. 아마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2020학년도 자료를 보니까 타 대학으로 한 명도 이탈되지 못한 모집 단위들도 있어요. 그래서 고려대 학교장 추천 전형은 지원자 입장에서는 경쟁력 발표를 하면 되게 기분은 좋을 거예요. 경쟁이 낮게 나오니까. 하지만 타 대학 이탈될 학생들이 많지 않아서요. 실제 지원 인원 대비 합격자가 절반 이하입니다. 미달이 안 나죠. 자, 그리고 광운대, 국민대입니다. 광운대 같은 경우에 두 개 전형에서 4.73 대 1 이하 모집 단위들이 발생하는데요. 광운 참빛 인재 전형에서 4개 학과, 전자통신, 전자융합, 전기공학, 법학부예요. 모집 인원 대비 지원 인원. 근데 추가 합격 인원이 이렇게 나왔어요. 더하면 이렇게 되고요. 요 인원이 지원자보다 작죠. 미달은 아니에요. 자, 교과 성적 우수자 같은 경우는 7명 정원에 30명 지원, 9명 정원에 42명 지원했는데 합격자가 13명, 18명, 합치면 20명, 합치면 27명이에요. 그럼 미달 아니죠. 자, 국민대 볼까요? 국민대 국민 프론티어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두 개 학과가 경쟁률이 낮게 나왔는데요. 모집 인원 더하기 추가 합격 인원 보니까 얘보다 얘가 현저히 작아요. 그러니까 국민대 학생부 종합 전형인 국민 프론티어 전형에서는 경쟁률은 낮지만 미달은 되지 않았다. 자, 지원자가 제한되지는 않지만 학교에서 추천받는 전형 중에 하나가 바로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국민대. 자, 여기는 경쟁률 대부분 낮죠? 여기까지는 사실 없죠? 자, 두 번째 페이지. 여긴 몇 개 좀 보여요. 자, 빨간색 학과 보겠습니다. 재무금융, 회계학부, 회계학 전공. 다 학교장 추천 전형이죠? 5명 정원에 22명 지원했고, 추가 합격이 17명이에요. 자, 17명이니까 더하면 22명으로 지원자 모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형의 이 학과, 경영정보학부 자연은 한 명 모집에 2명 지원했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아마 등록자가 없던가 아니면 지원자가 소수이기 때문에 노출을 안 했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융합기계공학 전공은 9명 정원에 23명 지원, 14명 합격. 더하게 되면 지원자 모두 합격. 여기는 지원자 중에 14명 합격, 이건 지원자 모두 합격이죠. 제가 작년 현장에서 국민대 전형을 학생 상담했을 때 학생들이 3개 전형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국민대가 작년 기준으로는 교과 전형이 있었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국민 프론티어 전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요, 내신이 좋으면 교과 전형을 쓰고 안 되면 학교장 추천, 또 안 되면 국민 프론티어로 내려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실제 입시 결과도요, 교과, 학교장 추천, 국민 프론티어 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또 정원도 또 사실 많지 않아요. 뭐 5명, 6명이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또 지원하기도 부담스럽겠죠. 그리고 추천에 들어가니까 학교에서도 지원자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을 것이고 안전 지원을 하라고 했겠죠. 자, 결론 지어볼게요. 제가 기업 말고 니은 디귿 그룹도 계속 준비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경쟁률이 낮은 모집 단위에서 지원자 모두 붙는 경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학교장 추천 전형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자가 제한된 경우가 대부분이죠. 경희대 고교 연계 전형, 지원자가 제한되잖아요. 건국대와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추천 인원이 제한되지는 않지만 또 학교에서 추천을 받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원자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죠.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안전 지원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고 소극적으로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냥 경쟁률은 낮게 나오죠. 전년도 입시 결과가 너무 높아서 지원하기가 버거우면 아예 그냥 학생부 종합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작년 현상이고, 그럼 우리는 올해 이 현상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은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제 생각엔 수시에서 뭔가 의외의 결과를 노려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추천 전형을 좀 노리는 게 좋고요. 왜냐면 지원자가 제한되는 경우도 많아서 추천 전형을 좀 노리는 게 좋고, 그 추천 전형에서 다른 대학으로 이탈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학과, 그게 뭡니까? 지원 참고표상 제일 높은 학과, 전년도 입시 결과가 좀 높은 학과들, 또는 전년도 입시가 매우 낮은 학과, 이 두 개의 학과에서 보통 일어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위에 대학에서 안전지원 하던가, 아니면 위에 못 쓰고 아래 학과에서 안전지원 하던가, 그러면 다른 대학으로 이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눈여겨보신다면 이 추천 전형에서 그런 학과를 잘 살펴보셔서 지원하면 올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